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나와가지고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 그 이재명 재판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헌법에는 소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외환 아니면. 근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 수학이 아니니까 아무리 소수설이라도 이론은 있죠. 근데 지금 로스쿨 강의도 아니고 국감장에 법원장이 나와가지고 그 이론을 말할 계제가 아닌데 그렇죠.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여차하면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 버린다라는 협박 아닌가? 네네.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근데 이병철 변호사님이 최근에 아시는 판사들로부터 그런 유사한 얘기를 들으셨다면서. 많이 들었죠. 추석 연휴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은 그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 얘기 나오고 법원장 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들었잖아요. 예. 본인은 그 회의는 참석 안 했지만 이제 그때 저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현직 판사들 이번에 또 그때 또 전국 법관 회의가 맞죠. 있었어요. 예. 그 뭐 다소 소장파라고 하는. 그런데 예. 사실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그때도 메시지는 안 나왔는데 그 법관 회의를 제일 열심히 해왔던 판사가 송승용 부장판사인데 예. 저도 아주 잘 아는 후배인데 그분만 엊그저께도 메시지를 냈어요. 사과 표명해야 된다. 근데 없었어요. 그거는 법관들이 제가 만나서 또는 물어보면 거의 80%가 거의 극우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특히 사법개혁에 이게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말씀하신 엊그저께 국감장에 그 전체 법원장들이 예. 그 윤석열이가 내란이냐에 대해서 고등법원장 포함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란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은 윤석열은 무죄다라는 말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동전의 양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이론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그 구체적인 추진하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판사들한테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인 전제하러. 예.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렇지만 많은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찰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과 법원은 헌법에 있으니까 폐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뭐 대법관 정원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판사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럼 자기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각 개별 판사들이 그런 논의를 많이 한다 뭐냐. 재개하면 한다. 그런데 현재 5개 재판부에서 길 추정을 했잖아요. 추지정. 그 판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은 5개. 정리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5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네. 그 5개 재판부 지금은 재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를 추후 지정한다고 사실상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음 인사 때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제 2년이 돼 가지고 옮겨야 되는 법관들한테는 의견을 받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예예. 그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 전이니까 예. 그 10월 달 돼서 이제 의견이 취합되면은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로 가겠다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다. 일단 내가 가서 재개하겠다고. 내가 가고 싶다. 꼭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저는 다수의 판사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작전도 2가지를 들었습니다. 2가지요? 이제 검찰하고 동맹을 손을 잡고 검사와 동맹으로 그 공판 검사가 예. 그 이제 5개 재판부가 추후 지정한다는 결정을 했잖아요. 예. 재판 절차에 대한 그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항고 재항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대법원 가면 조의대. 재개해. 추후 지정은 잘못돼서 이렇게 검찰이 먼저 치고 오는 게 있고 방식으로 예, 방식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번 국감에서는 법원장이 먼저 치고 놓은 거죠. 예, 우리가 바로 제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는 그거는 추석 전에 들으신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때 제 개인 유튜브에 그걸 쫙 올렸어요.
야 이거 이미 다 올려놨어요. 만약에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거 대통령 재판 중지되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라고 했을 텐데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그렇죠.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말이 되나 싶은데도 만약에 판사가 갑자기 재판 재개하겠다고 나왔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5개 재판이 전부다. 한두 명만 해도. 그러면 현행 법상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판사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대요. 네. 그죠? 없습니다. 와, 그거는 판사의 전적인 재량이고 판사의 그 순서도 저는 개별 판사 개인 의견이지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엊그저께 국감장에서 제일 이거 충격적인 충격적인데? 거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이 이제 스타트였잖아요. 그렇죠. 재개할 수도 이론적으로 있다. 이론적으로. 예, 그러고 법원장들 전부 물었더니 박지원 의원님이 내란죄 그거 이거 묵묵부다. 네. 예, 그러니까 내란 맞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안 했죠. 그건 아니다는 뜻이거든. 예, 그런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거기에 있는 재판이 2개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거법이죠. 선거법. 파기환송. 네. 뭐 위정교사는 별것도 아니고 네. 이것부터 스타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심이지만 네.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예, 그게 두 번째다. 그러면 5개는 다 열린다. 자동으로. 라고 하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예, 저는 다수한테 들었습니다. 다수라 하면은 2명은 넘는 거예요? 그건 없죠. 재판을 제기하더라도 별로 근데 아무런 헌법 큰 영향을 84조는 미치지도 무의미한 못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해석이 분분하니까 이론적으로 나뉜다라는 게 고등법원장의 주장이죠, 주장. 주장이잖아요. 네. 뭐 몇 명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이 있긴 우리 이게 있으니까. 수학은 아니니까 아무리 단소리를 하더라도 소소리 있는데 그 소소리 끌고 와가지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건국에 그런 적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그냥 법관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고 진행을 해버리면 재판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위험하다 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든 개인 유튜브에 추석 연휴 때 그 시나리오를 5가지, 10가지 이렇게 쫙 다 올렸어요. 5가지는 뭔가 오늘 지금 2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이제 반격 시나리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조지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재명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는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쓸데없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조직적이다. 합이 맞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그렇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했거든요. 약속 대련을 한 거죠. 약속 대련을 한 것처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본질은 우리가 그간에 뭐 계속 그런 말씀들 뉴스공장에서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김앤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법적 카르텔이에요. 거기에서 다 작전을 짜고 움직인다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장이 박성재 장관 영장 기각, 그 전에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 역시도 마찬가지다. 김앤장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거 이제 그 대표적으로 뭐 김앤장이 뭐 꼭 찍어서 특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법조계에 힘 있는 카르텔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밀리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질을 저는 주목하는데 본질이 뭐? 김앤장은 돈이에요. 돈 버는 자본 권력이죠. 그런데 검찰이 없어져서 이제 검찰의 권력이 와야 되고 또 판사의 권력도 독점적 권력이잖아요. 이게 와야 되면 독점력을 가질 때에 독점적인 이익을 100배짜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소위 렌트, 지대추구. 근데 그거를 먹는 게 이제 김앤장인데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전 현관의 조직 범죄. 독점력이 약해질수록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까? 돈벌이가 안 되거든. 결국은 돈 문제예요. 이 김앤장이라는 초거대 자본 권력이 이 판을 움직이고 있다. 이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판사 검사들은 검찰은 없어진다. 그럼 검사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판사들도 내 개인의 몸값을 생각해요. 이거 근데 전부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그 뭐 기록 종이를 봤냐 뭐 전자를 봤냐 그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간 이야기고 너무 진짜 나이브한 하찮은 거에 집중하고 있다. 너무 거대한 반란이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한다는 걸 밝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 사법부에서는 지금 적어도 이병철 변호사님이 만나본 일부 판사들 기준으로 보자면 이대로 우리는 당할 수 없으니 이재명을 보내버리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위험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만난 그 판사님들이 굉장히 그 이전에는 좀 중도 합리적인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 이렇게 급격히 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말 보태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네네. 저도 판사들 계속 만나고 취재하니까 그런데 그 맞아요. 특별히 사인회동 있지 않습니까? 조의대 사인회동. 네네네. 사인회동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판사들이 격앙되고 결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정치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사인회동이라는 건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그 김충식하고 네. 만났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의대의 그 판단 그리고 직위원회 판단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그 이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던 판사들이 목소리가 쏙 들어가고 한쪽으로 뭉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 얘기대로 자 그래 우리가 뭐 재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근데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재개되더라도 아무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 아니야. 자 왜냐하면 판사들에게 판사가 하잖아. 아니 판결을 하더라도 판결을 판사가 하는데 왜 재개했을 정도의 각오면 대통령을 법정으로 부를 정도의 각오면은 재판 내용은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자 근데 처음이 어렵지. 그렇죠. 하나 하면 재판은 유죄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죄 때릴 걸 왜 시작해? 판사들이 그렇게 근데 그걸 시작하지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시작이 어려울 거예요. 시작은 어렵지. 어렵지. 시작은 그거 어렵지. 시작은 어렵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다가도 총대를 메고 시작을 해버리면 시작하기 어려워요. 국감장에서 서울 고등법원장이 대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과거에는 상상이 시작을 그 말 표현도 현실적 이론이라는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대단한 거죠. 현실적. 근데 일단 그런 다- 이야기 많이 자체를 뽑았지. 국감장에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그렇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네네.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게 명백하잖아요. 이거 시작하라고 물어보는 게 분명한데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준 거 아닙니까? 네. 법원장이 바보도 아니고 정치 의도가 뻔한 질문에 대해서 호응해 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의도가 있는데. 그리고 네. 중앙지방법원장 모든 고등법원장까지도 박지원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묻잖아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또 답변할 수 있잖아요. 방법 있죠. 네. 형법상으로 재판에 계류돼 있다 하더라도 형법상으로 내란 수개죄, 내란죄가 재판 중이니 제가 법원장 입장에서 그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인정해서 파면을 확정시켰기 때문에 윤석열 씨의 그 행위는 헌법 파괴 행위고 반국가, 국가 반역 행위다. 이런 정도는 말을 하는 게 상식이죠. 입장 표명할 수 있죠. 네, 말 안 하죠. 얼마든지 계엄 이후에 내란 이후에 법원 행정처장이 이건 위헌 위법하다고 얘기했었지. 얘기했죠. 초기는 했지. 근데 왜안 요즘은 안 하죠. 안 하죠. 요즘은 안 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흐름을 아셔야 된다 했어요. 저도 재판을 시작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시작하면 때리면 퍽퍽 들어가잖아요. 총대를 매야 하는데 근데 총대를 그 사람 혼자 매는 게 아니고 내가 매는 순간 다른 사람도 다 간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김앤장이나 이런 그대로 폼이 받쳐주겠다 하면 하죠 뭐. 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직을 관둬야 되면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 우리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 그런 이제 모험인데 그런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대선 끝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재판 리스크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 방법은 첫째 1심 재판 3개는 공소 취소가 있다. 둘째 2심도 2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2심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재판 재개라는 거는 헌법 해석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5년간의 대통령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의 이전의 그 재판은 중지된다 하는 걸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거를 해석에 이게 주류 해석이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넣어버리자. 네, 그거는 다수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가능한 얘기. 그거는 쉬운 거죠.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네. 얘기. 예. 그냥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네. 내버려 둔 건데. 그것도 있고 이제 재판 소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 재판소원 이런 거는 네.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니까. 유죄까지 나왔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유죄 나왔다 큰일 났다 또 헌법재판소 가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너무나 나중에 일이고. 그렇죠. 야 이거 이병철 변호사님 하여튼 여러 판사 얘기 들으신 거죠.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 제가 뭐 회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얘기네요. 더 심각한가 말씀드렸지만 온건한 합리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뀌고 바뀌었다는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시사. 자기들이 열받았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진짜 울분을 토해요. 진짜 격분해. 판사 우리를 뭘로 보고 네, 그렇죠. 우리를 건드리냐 이런 태도예요? 사실은 저는 건든 게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 그 법사위 의원님들이 그 대법원의 법대 뭐 법대가 무슨 뭐 하나님이 계신데도 아니고 뭐 그렇죠. 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날 저녁에 정말 폭음을 하면서 울분을 토한 판사들이 많습니다. 법대를 뭐라고 무시했다고. 네, 그게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냥 죽이는구나. 그럼 자기들은 신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성 가족이죠. 공무원... 아까 그 김건희 씨가 뭐 우리 신을 모시는 그 본인이 신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장. 그 전통 종교에 보면 신장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이 판사들도 나는 거의 뭐 하나님의 신탁이잖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인간은 자기들을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사 교육 받을 때는 판사의 이 숭고한 판결이라는 업무는 그냥 직업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받았다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거는 아니 직업 윤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죠. 그건 좋은데. 직업 윤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룸사랑 가서 170만 얻어먹지 말아야지. 그렇죠. 왕권 신수술 비싼 거예요. 야, 심각하네 이거. 여하간 현실적으로 그런 입법으로 막아질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얼마나 이게 위험하다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추석 때 놀지도 않고 집에도 안 가고 그걸 올렸어요. 이거는 파기환송하고 나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은 했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처음에는 그랬죠.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그랬죠. 아니다. 대선 이전에 여러 절차를 무시하고 가버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확 뒤집혔잖아요. 그것도 제가 혼자서 예측했어요. 유죄 파기환송을 때린다. 다른 다 무죄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유죄 맞아요. 파기환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죄 파기환송 나고 나서도 대선까지는 못해 확정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대법이 그렇게 막 달려가 버리면 누가 막을 수 있냐?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막았는데 그걸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가 그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5월 1일 그 파기환송 그거는 희대의 난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은 법원장의 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전선이 넓어지고 커졌다는 거지. 판사들의 난이에요. 2,500명. 그 전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수다. 야.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은 아주 신속하게 유죄를 때리겠죠. 그렇죠. 그러려고 시작해. 그리고 검사들하고 판사들이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검사들은 굉장히 액티브한 것처럼 보여도 별것도 아니에요. 겁도 많고. 판사들은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 열받으면 진짜 끝장나거든. 판사들 스타일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임계점을 저는 판사들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위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판사 전체는 아니겠으나 적어도 이병철 변호사님이 만났던 판사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다. 물론 전혀 다른 판사들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숫자가 어떤 민주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판사들보다 이쪽이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전에는 중도 합리였어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상황이네. 네. 근데 진짜 우리 주 기자님이 취재를 좀 더 많이 좀 그러니까 좀 더 깊숙이 동향을 많이 좀 알려주시기. 저 다른 것도 많이 하겠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극단적인 몇 명이 하는 소리야라고 치부해 버릴 만한 이야기인데 치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들은 얘기. 네. 이건 물론 사적인 거지만 네. 판사 검사 같이 친한 자리에서 제가 들은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쳐야 된다. 어떻게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가진 권한이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재판 재개 그거가 연관해서 1심은 이제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보다
대북 송금을 이제 재판을 유죄로 때려버린다 그거를. 세게 때린다. 이제 그거 하고 그 북한하고 연결됐다고 해버린다. 외환죄로 걸자 이런 얘기. 외환죄. 야. 북한의 대북 송금. 아니 윤석열이를 이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무죄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윤석열이를 드론 날렸다고 외환죄 때리는데. 아니 변호사님 그분 체포하러 갈게요. 알려주세요. 아니, 그런 뭐 사적인 얘기지만 사적으로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아니 사적으로 술 한잔 먹고 별 얘기 뭐 왜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판사라는 게 문제죠. 그 사람이. 아 판사들도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의원님 와 계시지만 민주당이 더 굉장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예전에 계엄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아이고 오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했잖아. 그랬죠. 했잖아.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 그거는 그 폭동 그 말도 안 된다 또는 뭐 파기환송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방탄유리 속에서 대선을 치렀어요. 생각해 보시면 만화 같은 일인데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지뢰밭을 통과를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현이에 난 그 대탈옥을 시켰잖아요. 그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이 마음을 풀면 안 되겠다 이것도. 여전히 지뢰는 더 큰 게 남아 있습니다. 예, 김대웅 우리 서울고법원장님.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예. 정말 재판이 길어진다면은 당사자들은 속이 탈 것이고, 예, 정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약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은 정의로워야 되고 또 부당한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현직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직중의 사건이 아닌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이분은 또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또 존경받아야 될 그런 공직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게 정말 국민들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국민들 아주 작은 범죄라도 엄정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정말 어떤 분들은 감당이 안 돼서 생명을 또 이렇게 중간에 접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지른 분이 지금도 오히려 떳떳하게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재판장님들 소관 사항들입니다. 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게 20대 대선 허위 발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법원장님이 관할하는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 넘었죠? 예. 왜 이런 기소된 지 이렇게 오래되도록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진작 이러한 사건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뭐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지금 일반 국민들은 재판 바로바로 받고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사건을 비롯해서 5개 사건이 다 재판 정지 중이죠? 예. 재판이 중지됐어요. 근데 중지되는 사유가 헌법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예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 예환의 죄를 재직 중 범한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이 5개 재판이 재직 중 범한 범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범한 범죄예요.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겁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고법원장님이 빨리 이거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재판 기일 지정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곤란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장이 또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 위반,
헌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위법 소지가 있는 재판에 가서는 관여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